잘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실내 조경용으로 납품되든 뭐 조경용 공사목으로 납품이 되든 어떤 식으로 좋은 쓰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제 굴치를 해서 납품하려고 나무를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잘라서 납품하는 게 속은 좀 쓰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대장의 나무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대목화가 한창 진행 중 이팝나무의 모습, 그 뒤로 수려한 수관을 가진 느티나무 직경 35전 정도의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느티나무 이팝나무 농장인데 평수가 약 한 5,000평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게 보실 점은 나무를 지금 잘라놨습니다. 열심히 자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직경 한 2cm는 되겠네요. 수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무인데 왜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 대장의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작업은 실내 조경 인테리어용 느티나무 자재 납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조경용으로 시공되는 그 원재료가 되는 느티나무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장의 느티나무 농장에 방문을 해서 중간중간 팔기에는 애매하고 키우기에는 이제 나무가 커서 주위에 식재 거리를 망쳐서 밀식으로 접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부분 감벌 작업을 함과 동시에 실내 조경용 인테리어 자재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나 병원,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백화점 이런 다양한 건물 안에서 인테리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화나무라고 아시죠? 갖가지 조형 꽃을 붙여놓은 조화나무 인테리어 실내 조경용, 그 나무 목질부를 보시면은 그 기둥은 이 느티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느티나무는 목질부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태양광만 직선으로 쬐지 않는다면 잘 썩지 않고 또 병충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관 용도로 아주 멋지죠. 옛날에는 기목이라고 하면서 화목용 그리고 목조 조회용으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수종이 바로 이 느티나무인데, 그 느티나무의 단단한 목질부와 그리고 목질부가 단단하면은 뭡니까, 보관 용도도 높지만은 실내 조경용 가공할 때 가다듬거나 인위적으로, 그리고 피스질 다른 뭐 가지를 이어붙이고 조화나무를 꽂기에 아주 목질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 용도로 자재바를 잘 받습니다. 피스질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목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티나무를 활용해서 실내 조경용 조화나무가 시공이 되는데, 오늘 그 자재 납품을 위해 이렇게 선별적으로 감벌 그리고 그 재단 상차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장까지 5톤 차량이 충분히 진입하기는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먼저 큰 둥치를 자른 다음에, 그리고 대장의 공투 장비로 상차지까지, 저기 공투 장비가 보이실란가 모르겠다, 저기까지 끄집어내고 원통 둥치를 상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재용으로 1차 재단을 해서 5톤 차량에 실는 것까지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 올려둔 영상에서는 제주도행 느티나무 3주 정도가 소량으로 윙바디 차량에 적재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그런 간단한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5톤 차량 한 대 분량이니까 아무래도 직경 15cm 기준의 나무는 약 한 35주 내외가 재단이 된 채로 실리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나무는 직경 한 30 전후 뭐 25에서 35 사이가 되기 때문에 대장 생각에는 15주에서 20주 정도를 작업을 하면은 한 차 분량이 충분히 차고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티나무 25점, 30점, 35점 공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고, 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제때 납품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싸게 구입하려는 그러한 기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판매하지 못하면 식재 거리가 붙게 돼서 모든 나무가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싸게 팔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감벌을 해서 없애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장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어서 베고 있는 나무가 이렇게 납품이 가능한 나무지만, 나무를 구매하러 왔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그 중에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나무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그 좋은 나무를 두 개 다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은 선별 출하를 통해서 장기수로 경영 가능한 대목화 농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매자가 와서 저렴한 돈을 주고 나무를 선별 출하
반대되는 목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안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그렇게 굴복을 해서 나무를 팔게 되면은 밭이 결국 망해버리는,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조경수 시장이 나쁠 때는 대장은 오히려 감벌을 내서 추후 가치 성장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호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내 조경용으로 납품을 하면서 감벌도 하고 제 거리도 늘리고, 그리고 대장이 원하는 나무만 선별해서 감벌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지만 작업 비용 자체가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5톤 차량도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자재로 쓰기 위해서 납품을 하는 수공 작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재를 대량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자재 수요상을 찾는 게 가장 힘들고, 그 두 번째로 그 수요상과 우리 공급처에서 서로 협의에 맞는 작업비, 운임비, 나무의 품질, 그리고 나무의 양,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 그런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관련된 문제인데, 이 작업 자체가 조경수 굴치 작업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잘라서 재단을 해서 슝슝 실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분이 없는 나무를,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나무를 재단을 내서 이렇게 키가 큰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서 차량에 상차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그 5톤 차량 입장에서 보면은 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짐 짜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5톤 차량 입장에서는 큰 컨테이너 하나를 달랑 싣고 운반을 내서 내리면 끝나는 그런 일이 가장 돈을 떠나서 쉬운 일이겠지만은, 이런 나무를 자르면 자를수록 그 양이 조미돼지고 많아지고 적재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또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묶는데도 힘이 들지만은 운반을 해서 5톤 차량에 적지 않은 것도 상당히 힘든 작업이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주도행 한 3주 4주가량 작업을 내서 간단하게 실는 그런 작업이었지만은, 오늘은 나름 대량의 5톤 차량 한 대 분량을 재단을 내서 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쉽지만은 쉬운 게 없다 세상에. 그래도 대장이 원하는 자리에 감벌을 하고 나무를 선별처를 할 수 있으니까, 자재를 대장에 납품받는 구매자 입장이나 아니면 자재를 공급처에 납품하는 수요체계 납품을 하는 대장의 입장이나 서로 합의점을 잘 찾아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게 의뢰를 주시는 실내 조경용 인테리어 사업장은, 나무라는 것은 잘라서 실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주 뭐라 해야 되지, 돈은 크게 되지 않는데 수공은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나무에 막 상처를 내면서 그 양만을 위해, 속도만을 위해 억지로 일을 하는 그런 납품처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본연부터 길들여진 습성 자체가 나무를 최대한 품질을, 원품을 살려서 납품을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서 납품을 하든 굴치를 해서 납품을 하든 어떻게 납품을 하든 나무 본연에 상처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가장 적재가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고안을 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시작부터는 약간의 합의점을 찾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서로 만족하면서 납품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대량의 품질 좋은 나무를 싸게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고,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감벌 대상에 가까운 나무를 대장 마음대로 솎아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고, 나무 경영에는 수입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경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감벌되어진 후에 나무 모습을 보시면은 상당히 넓어진, 직경 30에서 40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지금은 한 1,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이렇게 1, 2년 정도 버티다가 또 나무 단가가 안 좋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지금처럼 유지돼서 지속된다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감벌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 되돌이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나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무 시장에도 훈풍이 나도 모르는 새해 불어닥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그때 동안 나무 농장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게 제 사명이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혼자만의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짜내고 짜내는 영상을 담아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부족한 대장의 생각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또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그렇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집단지성을 나무 재테크만큼은 한번 대장
대장이 진열해서 뭉쳐나간다면 서로 엄청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벌 작업을 다 마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장의 포크레일로 모든 상차 자리에 나무를 다 주워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5톤 차량에 적재되기 적합한 자재 재질로 재단을 해서 적재를 하는 모습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보시면은 동서남북 고르게 가지가 분포된, 그리고 목대가 곱고, 근데 그런 직경이 한 30 정도 되는 납품용으로 손색이 없는 아파트 용도로는 거의 A품 이상의 그런 좋은 느티나무 형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내 조경용 납품을 해보니까 실내 조경용은 나무 원형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재료를 이어 맞춰서 자기 입맛대로 맞추는 레고같이 그런 일들이라서 나무가 좋은 게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원형 둥치 나무가 좋고, 그리고 나무 동서남북 나 있는 수영 자체가, 수간 가지 자체가 자기 모양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이어 붙여야 되는 부분을 그 자연스럽게 난 A급의 원형을 살려서 수공 방법을 줄이고 자연미는 더 살리는 그런 효과로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잘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실내 조경용으로 납품되든 뭐 조경용 공사목으로 납품이 되든 어떤 식으로 좋은 쓰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제 굴치를 해서 납품하려고 나무를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잘라서 납품하는 게 속은 좀 쓰립니다. 공사가 지금 없으니까 저렴한 단가에 나무를 무작정 납품하는 것보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25점, 30점 느티나무 출하를 좀 늦추고 35점, 40점, 45점 그렇게 더욱더 큰 규격화된 다른 농장에 찾기 힘든 그런 느티나무를 키워서 납품하는 게 나중에 생산성이 더 높겠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렇게 실내 조경용으로 좋은 나무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차 자리로 운반된 나무는 목질부와 가지를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목질부는 당연히 실내 조경용 원둥치로 들어가는 메인 재료가 되고, 가지는 원둥치에서 설계자의 입맛에 맞도록 이어 붙이는 마지막 조합 꽃이 시공될 자리까지 두 번째 재료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같이 이렇게 큰 크기의 느티나무는 가지 자체의 두께도 한 11cm에서 15cm 나가는 그런 가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 둥치에 맞게끔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 하나가 소규모 조화 나무 느낌을 내는 메인 재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무가 크니까 원둥치도 사용하고, 그리고 보조둥치도 원둥치로 사용될 만큼 그런 규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공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둥치는 이렇게 재단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두 번째 부가 재료로 쓰이는 가지 부분은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를 절단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는 형식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묶어줍니다. 수영끈을 이용해서. 그래야 적재하기도 편리하고 내리기도 좋고, 그리고 적재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공급량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공급하는 제 입장에서도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상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상차하는데 나무를 들어서 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어느 정도 무게 추가되는 분을 떠서 상차를 하면은 밑이 무거우니까 모양을 잡아서 상차하기 수월한데, 이거는 무게 중심이었고 가지가 길다랗게 그냥 나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상차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나무가 서야 똑바로 상차를 할 수가 있는데 무게 중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 누운 모습으로 계속 상차 라인에 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또 힘으로 눌러줘야 되고, 또 첫 짐은 쉽게 쉽지만 자꾸 상단으로 짐이 높아지면서 사람이 힘이 더 들고 또 적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상차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톤째 한 대 분량 상차를 하려면 이 나무만 마치 장작을 공급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적재를 해서 올리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위험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경 인원들이 열심히 나무를 재단하고 묶고 있는데, 이런 작업을 몇 년 전부터 대장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다른 포인트 없이 알아서 작업을 잘 해주니까 대장 입장에는 아주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먹고 산다고 이렇게 타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장도 그냥 한국인이라고 저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오히려 말을 제가 배워가면서
친근한 스타일로 친구같이, 때로는 같은 진짜 원주민 같이 그렇게 대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대장의 마음을 아는지 우리 대장의 일만 하러 오면은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늦어도 군말 없이, 그리고 나름 애정 있게 그렇게 마음을 잘 내어줍니다. 먹을 게 있으면 저한테도 주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막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딜 가나 언어는 다르고 풍습도 다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이리저리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달아라. 그거 한 개만. 한 개. 큰 거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실내 조경 인테리어용 나무, 느티나무 자재로 5톤차 한 대 분량 빡빡하게 납품을 마무리 완료했습니다. 상차하는 게 영상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냥 보통 분다리 나무보다 힘이 듭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 우즈벡 조경공 인원들이 힘을 많이 써서 나무를 수공으로 막 조정하면서 올려서 그렇지, 아마 한국 사람 불러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여차여차 이런 마무리해서 잘 끝냈고, 이제 달라진 느티나무 농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널찍널찍 최소 35점 이상의 간격을 확보한 그런 상태로 변신을 했습니다. 나무가 출하가 되나 간벌이 되나 뭐 어떤 식으로 없어지기만 하면은 나무간 식재거리 확보가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장은 이런 저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 되어서라도 시기적으로 알맞은 거리를 늘려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같이 장비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리만 하려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조차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든데, 오늘같이 감사하게도 실내 인테리어 납품 의뢰가 들어오면은 느티나무 한 차 정도를 인건비 장비대 이상으로 수확을 보고 납품을 하고, 그리고 나무도 군데군데 간벌을 내서 정리를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서 비용 절감도 하고 나무도 넓혀주게 되는, 밭 관리를 깔끔하게 하게 되는 이런 일석이조 3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느티나무 농장은 대장이 빠르면 2023년 후반, 늦어도 2024년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납품을 하려고 계획했던 밭인데, 지금 납품 계획보다 오히려 이렇게 간벌을 해서 자재용으로 납품되는 이 의뢰가 먼저 들어와서 이 농장은 과감하게 인테리어용으로 납품을 하고 2025년까지 아마 출하가 되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곳저곳 산재되어 있는 대장의 농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한 농장 한 2년 늦게 빠르면 1년 정도 기간을 벌어 놓으면 다른 농장 관리할 때까지 이 농장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건에 맞는 나무 구입 의뢰가 오지 않는다면 이 농장은 아마 반방치 상태로 어쩌다가 제초 한 번만 해주는 그런 상태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밭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농장은 한 2년 정도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도 왕성하게 자라는 간격이 벌어지면서 나무가 지금 A급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저축통장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실내 인테리어용 자재 납품을 마무리했는데, 자재 납품을 한 것도 기분이 좋지만은
이렇게 농장 하나가 그래도 한 2년 정도 세월을 두고 더욱더 좋은 농장으로 변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게 참 기분 좋고,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설레네요. 이곳에 느티나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위아래 해서 한 100여 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주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안 살려봤습니다. 이 나무가 아마 35점에서 40점 정도 돼서 출하가 될 쯤이면은 아마 수확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마 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치가 높아지게끔, 기대가 생길 수 있게끔 계속 관리 경영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덕분에 비용 절감을 하면서 밭 하나를 확실하게 살린 그런 날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